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을 책임지는 방문각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혜선입니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나 너무 무서워. 자, 여러분, 이제 또 11월이 왔어요. 너무 시간 빠르지 않습니까? 아니, 7월 달이었는데 벌써 11월 달이야. 그래서 제가 9, 10월 달에는 사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됐던 논리추론이랑 콤단문 문법. 제가 이제 문법은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해 이랬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독해커리로 싹 다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제 엄청난 공지가 있었어요. 인사혁신처에. 자, 뭐였죠? 아마도 저희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캐치를 하셨을 건데요. 뭐였어요? 그렇지. 시간이 좀 늘었어요. 역시 합리적이신 분들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국가직 날짜도 제가 오늘 좀 공지를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 이미지 캐리커처 있는 그 카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볼게요. 자, OT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2025년에 치러질 시험이 독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20문제 중에 몇 문제? 무려 18문제. 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18문제는 공문서 문장 고쳐쓰기 있잖아. 요거 포함이고 논리추론 3문제 포함을 해서 18문제 정도가 자 이제 독해로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자 이제부터는 우리 지금까지는 논리추론 문법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뭐에 대한 공부를 늘려야겠습니까? 독해에 대한 공부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독해에 대한 비중을 늘려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하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이게 문법이나 한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강의 안 들으면 이제 망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강의를 찾아 들으세요. 근데 독해는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안이다 보니까 독해는 뭔가 우리말로 적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급하죠. 전공 과목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독해 공부를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그걸 살짝 뒤로 미룬 다음에 다른 약했던 공부들을 하느라 독해 수업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솔직히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걸렸지. 투시당했지. 약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독해에 50분 정도 쓴다라고 하면은 독해 수업 안 들어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지만 물론 5분씩 국어 영어가 늘어났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뭡니까? 20문제 중에 그래도 적어도 23에서 25분 제가 다 양보해서 27분까지는 무조건 전부 다 독해를 완료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푸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문법이나 논리추론에도 공식이 있지만요. 독해에도 뭐가 있게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공식을 체화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 오히려 논리추론 같은 게 2달 안에 끊기가 좋고요. 이 독해라는 것은 방법을 암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직접 미친 듯이 적용을 해야지만 요게 내게 된단 말이죠. 나쁜 습관을 전부 다 없앨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독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자 독해도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혜선쌤이 각 유형별로 뭘 준비해 줄 겁니까? 야매 꼼수 팁 각 단원별로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요. 좀 꼼수 팁 좀 가져가. 근데 또 이럴 수 있어. 선생님 저 다른 과목이 너무 망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안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증? 이미 합격한 친구들의 간증? 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는 자 독해 문풀 강의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친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2024년 지방직 국어에서 95점을 맞아서 지방직 일반행정 최종 합격을 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 케이스를 좀 볼게요. 근데 참고로 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국어를 좀 내가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방문각에서 모의고사를 봐도 그렇고 다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봐도 그렇고 좀 친단 말이야. 그래서 난 1월부터 3월까지는 다른 과목을 좀 공부해볼까? 이렇게 된다거나 독해 강의를 살짝 무시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 한번 볼게요.
국가직 시험 치기 전에 1에서 3월까지 국어를 정말 만만하게 생각을 했대요. 한국말이다 보니까 만만했던 거지. 국어 공부할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제가 다른 과목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국어지만 나는 서포트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효자 과목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자 국어에 많은 시간을 쏟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잘못 공부를 했냐면 그래서 전 1에서 3월까지 동영 수업을 들어가서 시간 재서 문제를 푸는 건 여기서 풀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 저 뭐래요? 바로 자습실로 가서 혼자 오답 체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대로 공부를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독해 공부를? 안 들은 거죠. 그냥 내가 틀린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공부하는 식으로 했는데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오판 때문에 이번에 국가직 국어 점수가 정말 엉망이었대요. 이 친구 거의 70점대 맞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랬던 친구가 아닌데 너무 오판을 했던 거지. 자기가 원하는 오답 부분만 답지로 쏙쏙 뽑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봤던 친구도 이렇게 미끄러진 겁니다. 지방직 때는 동영 해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맞은 문제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에 몇 개 틀렸대요? 1개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해설 강의 진짜 중요하다. 독해 푸는 방법 혜선쌤한테 무조건 머릿속에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들어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걸 직접 여러분이 시행할 수 있거든요. 제가 왜 혼자서 독해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도 아시죠? 자, 뭐가 형성되면 이제 끝난 거야? 나쁜 습관, 무의식적인 관성. 관성이 뭐야?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이게 강의를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글을 읽었던 방식대로, 내가 발문을 대충 읽었던 방식대로, 선지를 뭉뚱그려서 읽었던 방식대로 가는 확률이 정말 크거든요. 이 친구가 독해 수업을 듣지 않으니까 점수가 내려가는 건 사실 당연했던 거야. 왜? 혼자서 공부하면은 혜선쌤이랑 같이 하면은 내가 얼마나 잔소리를 해요. 발문 곧다구로 읽지 마세요. 선지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나눠서 읽는 거예요. 유형별로 선지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강화약과는 제가 선지 읽을 때 앞부분을 읽으라 그랬어. 처음에 뭐만 뽑으라 그랬어? 대상만 뽑으라 그랬죠. 요런 디테일한 것들 강화약과 말고도 다른 유형들도 정말 디테일하게 선지를 읽는 방법, 제시문을 읽어나가는 방법, 어떤 유형은 접속어가 되게 중요하고 어떤 유형은 접속어가 중요한 것보다 정말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유형이 있고 요런 것들을 제가 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없이 자기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봐. 당연히 나쁜 습관대로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무의식적인 관성대로 이상하게 제시문을 읽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는 거야? 혼자서의 사견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독해 유형은 사실적 독해가 많이 나와요? 추론적 독해가 많이 나와요? 추론이죠. 여러분 추론적 독해가 왜 어렵냐면 사실적 독해는 너무 좋지. 제시문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선택지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눈으로 긁기만 해도 참 거짓 판별하기가 좋은데 추론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추론이 어려운 이유는 어느 정도까지 추론을 허용하는 거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약의 추론을 이제 비약적으로 하게 되면 망하잖아요. 근데 그 사견을 없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강의가 이 콤단문 독해 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하게 되면 내 맘대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정지해 줄 수 있잖아. 잠깐만, 요공아, 여기까지 추론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제시문에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추론하면 안 되는 거 알 수 있지라는 디테일 같은 부분들까지 제가 이 강의에서 녹여드리기 때문에 제발 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항상 똑같은 대로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결과가 다르기를 바라는 거. 그거 뭐라고 하죠? 광기 그거 광기야. 아니 여러분 이 독해를 잘하고 싶으면 그 전에 있었던 자신의 나쁜 습관, 무의식적 관성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야 돼. 과정이 달라져야지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기존에 했던 대로 그대로 가시면요 그냥 계속 20문제 45분씩 풀고
그리고 막 60점 맞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독해 공식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단원마다 야매꼼수 팁을 오늘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친구는 6개월 만에 국어 100점 단기 합격했던 친구인데, 자, 요로 얘기해요. 사실 이론 강의,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면은 요즘에 상담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한다고 7, 8, 90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그게 여러분들 요즘 최대 난제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론 강의를 위주로 들었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올랐던 거예요. 이 친구 하는 말 얘기해 들어볼게요. 콤단문은 문제풀이 강의인 두 강의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 뭐 들은 거죠? 적중용, 콤단문, 문법 들었고, 이제 마지막 콤단문 시리즈가 뭐죠? 콤단문 독해인데, 요 두 강의를 듣는 것인데 확실히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오면서 실력이 확 오른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론서를 회독하는 건 사실상 여러분들 성적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과정은 지금 이 시즌, 자 무슨 시즌? 콤단문 시즌. 요때 이제 비약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자, 특히 좋았던 점은 선생님이 핵심 개념도 같이 설명을 해주셔서, 자 먼저 들었던 올인원 강의의 회독 효과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데요. 이 강의 평가를 할 때 있잖아. 어떤 친구는 올인원에 있었던 개념을 한 번 더 해주니까 정리가 된다는 친구가 있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왜 올인원 때 했던 거 또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좀 투표를 또 해볼게요. 올인원을 했던 거를 또 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다 손으로 봐요. 아니 이거 투표를 좀 해봐. 싫어요. 너무 시시해요. 아니 야 근데 그렇지, 시시하다 이러면은 감히 손을 못 들겠다. 미안해. 올인원 중복돼서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볼까요? 그치, 손을 못 들겠지.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나는 내가 공부를 잘했던 입장이잖아요. 나는 전교 1등, 2등 했던 사람. 좀 재수없다, 그치? 근데 그랬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교 1등, 2등의 특징이 뭐냐? 아는 거를 또 어떻게 돼? 아는 거를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라는 건 그거 중요하니까요, 안 중요하니까요? 미친 듯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했는데 왜 남들이 아는 그 기본 개념을 들었을까, 열심히? 도움이 되니까.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 제가 올인원 개념을 그렇다고 막 미친 듯이 많이 설명하진 않을게. 또 속 터질 수 있으니까. 속 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개념들은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전교 1등들도 이런 것들은 더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좀 진행해주세요. 내가 맨날 뇌주름 이론 얘기해주잖아요. 말했잖아. 뭐야? 여러분 지금은 국어를 좀 하지만 제가 1월 달부터는 수업을 확 어떻게 한다 그랬지? 줄인다 그랬잖아요.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국어는 정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월부터는 여러분들 행정법, 행정학이라든지 이런 전문 과목들, 암기 과목이 또 시험 직전에 해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줄여드릴 거거든요. 그때 해. 근데 그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국어를 조금 덜 하게 되지. 그게 뇌주름이 원래 그전에는 혜선쌤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면은 이렇게 된다며. 아우 지겨워 이러면서 지겨워. 밖에서 입 꼬매버리고 싶어 막 이렇게. 그것까지는 아니지. 막 이렇게 돼. 막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1월부터 마지막 시험 전까지 가게 되면은 국어할 시간이 많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 뇌주름이 하나씩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벗겨져요. 하나하나 벗겨져. 근데 자, 그 전에 충실하게 국어 개념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아무리 벗겨져도 이게 뇌주름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실은 제가 아는 개념도 계속 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과목을 공부했을 때 이 뇌주름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뇌주름을 졸라 많이 해야 돼. 많이 파놔야 나중에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니까요. 제가 좀 지겹게 중요한 개념들 얘기해 줄 때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혜선쌤 강의 듣는 이유가 사실 모의고사 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맞죠?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도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이따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랑 정말 열심히 실제 시험이랑 정말 유사하게 자, 우리 제시문 구조 뭐가 거의 100% 나올 것이다. 나열 대조 그리고 대조 구조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거의 모든 제시문 구조가 나열 대조 구조로 싹 다 깔리게 될 거고요. 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거든. 유형마다 또 특성이 있어요. 이 출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잘 구현을 해서 이번에 모의고사 준비할 거고 그리고 우리 콤단문 독해에도 역공 문제 훈련이라는 파트가 있어서 그 파트에 저희가 한 땀 한 땀 만든 연구소에서 한 땀 한 땀 만든 문제들을 정말 듬뿍 넣어놨기 때문에 훈련하시기가 정말 좋을 것이다 라는 점. 그래서 다 보면은 모의고사 문제질이 너무 좋다. 그리고 난도도 실제 시험 수준부터 고난도까지 다양해서 실제 시험이 어떤 난도로 나오는지 전부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친구도 보시게 되면은 모의고사 이 문제 퀄리티가 너무 좋다. 그래서 뭐 이 문제 퀄리티는 아마도 여러분 콤단문 문법 문제 훈련 푸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진짜 좀 인혁초랑 내는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데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독해가 실제로 뭐가 있게? 공식이 있어. 독해에도 공식이 있어요. 자, 이 친구 정말로 진짜 혜선쌤의 강의를 들으니까 수학 공식처럼 국어 독해도 푸는 공식이 다 있더라고요. 쌤의 팁을 들으면서 푸니까 여러분 선지도 바로바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부터 선지 바로바로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래도 한번 슬쩍 얘기해봐. 이게 선지를 먼저 봐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1, 2, 3, 4가 있잖아. 근데 가끔 1, 2, 3, 4에 어느 파트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지가 나와. 예를 들어 어쩌고 저쩌고 부분에 마무리하고 있다. 그럼 눈동자 어디다 갖다 대면 되는 거야? 바로 마무리 부분에다 갖다 대세요. 그러면 바로 선지가 제거됩니다. 또 정의하고 있다. 여러분 정의는 보통 앞부분에 나와 뒷부분에 나와. 앞부분이잖아. 그럼 눈동자 어디다 박아? 앞부분에 박고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요. 선지도 바로바로 제거되면서 문제 푸는 속도도 올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나의 그 무의식적인 나쁜 관성. 자, 뭘 없애버리는 거야? 추론의 독이 되는 사견을 없애버리는 그것을 혜선쌤이 알려주는 독해 공식으로 만드셔야지 여러분들 멋대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광기야 광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실 하프 수업. 자, 이번 주 하프 목요일에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 이번에 되게 중요한 거 할 건데. 궁금해요? 예. 반 너무 좋은데 분위기가. 좋아. 후끈 달아오르는구만. 제가 이번 주 하프에 뭐 할 거냐면 자, 우리 저번 주에 뭐 있었게? 지방직 7급이 7급. 그거 풀었어 안 풀었어? 푸른 사람. 풀지 마. 나랑 하자. 풀지 마세요. 제가 7급 보니까 사실은 지방직 7급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국가직 지방직 9급에서 뭘 굉장히 그 기준으로 많이 보게요? 지방직 7급을 굉장히 기준을 좀 많이 봐요. 물론 두 개의 출제 기조가 같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독해 출제 기조는 정말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지방직 7급 문제를 독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 이번에 어떤 식으로 2025년에 시험이 준비가 돼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 하프 수업은 반드시 나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직 7급 총평도 하고 예언도 할 거거든요. 내년 시험 예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학 독해 그리고 문법 독해 문학을 골고루 시간에 자, 팁을 진짜 많이 뿌려준다. 그래서 팁을 안 들으면 손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실 합격 후기가 정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중에 진짜 인상적이었던 합격 후기가 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자, 이분이 40대 중반 mam시생이신 분이신데요. 사실 군무원이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군무원 해봤어? 군무원이 사실 왜 어렵냐면은 일단 몇 문제야? 우리는 20문제인데요. 군무원은 몇 문제예요? 25문제예요. 5문제가 일단 더 많고요.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문법.
문법 비중이 10문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독해도 짜증나는 게 이게 지방직 국가직은 좀 납득이 되잖아.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 납득이 되는데, 군무원은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자, 이분이 40대 중반, 아니 아드님이 대학교 가실 나이시더라고요. 40대 중반이셨는데 자, 완전 고득점으로 이번에 국어 군무원에서 합격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모든 장르에 능통해서 다 뚝갑 해준다. 근데 내가 좀 미안했어. 내가 논리치르는 사태는 좀 미안했어요. 근데 나도 처음이라 그랬는데 그런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끔 제가 할 거고, 논리치로 여러분 지금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프라든지 특히 일일모고, 제가 일일모고에 뭐 엄청 내기 시작했죠. 논리추론 엄청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특히 논리추론 못하는 친구들은 하프랑 일일모고 많이 풀으시면은 제가 매일 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장르에 특히 논리추론은 더더욱 능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까다롭기로 유명한 군무원 국어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었고, 저를 막 이렇게 적중과 무당굿, 나 굿했어? 굿 안 했는데 무당굿과도 비교 불가인 0점과 정렬이 딱 맞아떨어진 교수님 강의에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랬대요. 그래서 눈이 청와대급 눈높이가 됐다고. 그래서 진짜 저는 깜짝 놀란 게, 고딩 아드님이 계셨는데 국어학원 다 끊으시고 제 강의만 듣게 하셨대요. 약간 저희 조카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작년 원하던 국립대 원하던 과에 그대로 합격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합격 후기, 이런 걸로 제가 이제 더 힘내서 열심히 강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내년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의 주인공이 돼야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돼야 돼. 나 이번 주에 합격자의 밤 한단 말이야. 나는 마시지 않을 거지만 우리 합격 역공이들 많이 마시게 하고 맛있게 내가 마시는 거 많이 시죠. 여러분도 다음 연도에 와야 돼요. 안 그러기만 해. 어머, 아유, 협박하면 안 되지. 아유,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아주 간결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래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강좌명을 좀 잘 보세요. 2025 박혜성 국어 4단계죠. 우리가 9, 10월까지 3단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4단계 독해 유형별 문풀이라고 해서, 자, 이름은 콩단문 독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찮아 그러면 그냥 방문각 온라인 사이트 가서 검색 엔진에 뭐라고 치면 돼요. 콤단문 독해 검색하면 되는 겁니다. 콤단문 독해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요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콤단문 독해가 이게 마무리는 좀 일찍 끝났는데요. 어쩌고 저쩌게 뭐 과정이 뭐가 있나 봐. 근데 그 과정이 요즘에 조금 길어졌나 봐요. 그래서 살짝 늦게 출간이 됐어요. 근데 늦게라고 해도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대학 빌딩에 1층에 입고가 될 거고, 우리 인강 친구들도 미리 예약 판매를 걸어 놓으면 일찍 배송이 되게끔 해준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1주차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프린트 제공, 오늘 프린트 받으셨어요? 프린트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11월 15일에 출간 예정이고, 우리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그래서 단톡방에 있으라고 하는 거야. 제가 나왔다라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여러분 금요일 정도에 2시든 언제든 바로 저희가 공지를 때릴 테니까 그때 맞춰서 잘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주차부터는 여러분, 자, 프린트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없어요. 물론 선생님도 이런 친구 있어. 놓고 왔어요. 이러면 또 해줘야지. 그런데 그러지 마. 아니, 총을 놓고 오면 어떡해. 그렇잖아. 그래서 2주차부터는 꼭 교재를 가지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강역공이들은 이미 교재를 가지고 있는 다음에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인강역공이들도 미리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강의 일정 및 교재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 11월 12일이죠. 화요일. 그리고 이 콤단문 독해는 화요일뿐만 아니라 언제도 목요일에도 진행이 되는데요. 자, 우리 월요일에 1, 2, 3, 4교시 4시간 동안 콤단문 독해가 아닌지? 이거 월요일 아닌데? 화요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러 번 봤는데도 이러네. I'm sorry. 자, 화요일에 콤단문 독해 4시간 동안 잠깐만 우리 끊고 진행하자.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가봅시다. 잠시만요. 미안. 미안해. 잠깐만. 여러분 연기해 주셔야 돼요. 처음인 것처럼. 어머. 어머 완벽 범죄에 저질러야 돼. 자, 연기 부탁드려요. 네. 네. 자, 그다음 우리 이제 강의 일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여기 뭐가 붙어있네. 잠깐만. 자, 우리 11월 12일 그리고 14일에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에는 4시간 전부 다 콤단문 독해가 진행이 되고, 근데 목요일에 자 콤단문 독해 몇 시간? 2시간 진행이 되고, 천기누설 해선빵 논리추론 이거 형광으로 진행이 안 되면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요. 9, 10월에 들었지만 한 번 더 듣고자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2시간 정도 자 논리추론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 이거 논리추론 난 한 번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2시간이지. 혼자 하지 말고, 혼자 하면 또 이상한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2시간 한 번 더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제가 그 이후에 논리추론을 딱 얘만 뚝 까패는 그런 강의를 잘 안 깔잖아요. 물론 족집게 적중 노트에 논리추론 또 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어차피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논리추론 너무 쉬워. 난 너무 쉬워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2시간 정도 다른 공부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혼란을 막기 위해서 2교시에 10시 50분에 무조건 딱 마칠 거예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콤단문 독해는 10시 50분에 끝마치는 식으로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논리추론 하고 싶다 하시면 꼭 들어오시고요. 아니다 괜찮다 하시면은 여러분이 정말 못하는 과목들 하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들은 게 좋을 것 같아. 논리추론이 한 방에 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으시는 걸 권장을 하긴 합니다. 한 번 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수강 대상. 자, 여러분 독해 공식을 좀 알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자 하는 역공이들이 잘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넣어놔. 여러분들 혼자서 훈련을 하실 때 20문제를 제가 원래 이 공지가 뜨기 전에는 한 23분에서 25분 정도로 끊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다행히도 5분씩 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살짝 내가 바꿔볼게요. 태세 전환. 태세 전환 해도 되잖아 이제. 한 25분에서 언제까지? 27분까지 괜찮을 것 같아 이제는. 왜냐면 지금 5분씩 늘었잖아. 근데 5분씩 늘었다고 해도 OMR 카드 작성이 있기는 하니까 제 생각에 25에서 한 27분까지는 우리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또 뭘 느꼈냐면 5분씩 늘렸잖아. 아 이거 좀 구려. 아니 좀 구리다고 안 느꼈어요? 그거 구렸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니 독해를 얼마나 어렵게 내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왜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관대한 분들은 아니셨거든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왔을 때. 그래서 살짝 조금 쫄리긴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 우리 이제부터 자 여러분 스스로 훈련을 할 때도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25분에서 한 몇 분까지? 27분까지 요렇게 기준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콤단문 독해 강의 100% 활용하는 방법. 자, 우리 카페는 전부 다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픈 카톡방은 제가 긴급 공지 같은 것들을 많이 해드려야 되니까 웬만하면 오픈 카톡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넘어가서 자 매주 수업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 이게 문제 푸는 시간이 조금 아까울 때가 있지 않아? 그래서 10분 정도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게 좋아? 아니면 백지 테스트를 할까? 10분 정도 그냥 문제 푸는 게 낫지.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라고 여러분들한테 자 드리면은 10분 동안 시간 재고 푸는 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 10분 정도를 제가 타이머를 좀 띄워 놓을까요?
괜찮죠? 그러면 제가 10분 타이머를 미리 띄워 놓을 테니까 9시부터 9시 10분 간혹 수업이 9시 10분이니까 난 9시 10분에 와야지 이러면 죽는다 진짜. 그러라고 제가 10분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띄워 놓을 테니까 문제 푸는 시간 가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지금 자, 버전 1, 버전 2 그렇다고 제가 인강 숙제를 많이 내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자, 우리 일단 자, 지금 9, 10월에 올인원 들어왔던 친구들 손 들어봐요. 이 친구들 조금 늦게 왔잖아. 그래서 콤단문 문법이 이미 9,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강으로는 들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인강으로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왜냐면 문법 아시잖아요. 요즘에 비중이 많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래서 제가 현강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인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목요일이지 우리 목요일에 제가 학습 계획표 버전 1, 버전 2 나눠가지고 마찬가지로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안 해. 해야지 하고 시험이 끝나.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또 매주 검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과제 인증을 카페에다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점 출조포에서 넘어온 엿보기들 과제 계획표 버전 1으로 들어가시면 돼. 새싹이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9, 10월에 콤단문도 들었고 논리추론도 들었고 하는 친구들은 자, 버전 2 제가 세트형 독해 어휘를 못 찍었지. 정말 미안해. 나 나가 죽을게. 안녕. 왜 안 잡아요? 여기 7층인데 나 너무 무서워.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세트형 독해 플러스 어휘, 솔직히 독해 플러스 어휘는 빠른 배속하고 들으면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그래서 제가 세트형 독해 어휘를 금요일 오후 시간에 찍을 거예요. 금요일 오후 시간에 픽스해서 찍기는 찍을 건데 요게 인강으로는 그러니까 현강으로는 열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인강으로 촬영을 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제가 아마도 한 3강? 2에서 3강 정도 올릴 것 같거든요. 그거 정도는 들을 수 있어 없어? 들을 수 있죠. 특히 어휘 같은 경우는 문제 2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사실 추론적 독해의 경우에는 어휘력이 생명이야. 그래서 요거 세트형 독해 어휘 제가 매주 찍어드리면 한 2강에서 3강 정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버전 1, 버전 2 과제 이후에는 카페에 인증을 해주셔서요. 제가 화요일, 목요일 전부 다 검사를 좀 할 거고 일단은 목요일에 제가 학습 계획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간 커리큘럼 여러분 뒤에 보이세요? 제가 또 체계적으로 근데 이거를 제가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봐봐 공부하다가 내가 못하는 영역을 발견한 거야. 얘들 와, 나 진짜 논리처럼 개 못하네? 이게 나와.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한 줄 알아? 어떡해 이른다? 그리고 어떻게만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직접 하려고 해야 돼? 직접 뭔가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추론을 못하면 천기누설 쪽을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고요. 문법을 너무 못하겠어. 그러면 어떤 거? 콤단문 문법을 가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니까요. 간결하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참고로 주동야도 시즌2까지 진행이 됐는데 시즌3의 경우에는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진행을 할까 말까. 좋아요? 싫다고요? 올해는 근데 사실 독해가 너무 많지 않아? 왜냐면 11, 12월에 지금 콤단문이 이틀이고 세트형 독해가 또 하루고 하프 있고 일일모고도 독해가 많잖아. 아, 그렇게 좋았어? 좋았어? 알겠어요. 제가 주동야독은 또 3 준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 강의가 11, 12월에 그럼 너무 많아져서 여기까지 하고 아마도 3는 내년 1월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학 독해 결합형 스키마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문학의 그 스키마 배경 지식을 통해서 빠르게 풀 수 있게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제가 끝부분에 2회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족집게 적중노트랑 파이널 동영 모의고사는 1, 2월 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교재.
자, 교재. 지금은 프린트죠? 프린트. 자, 뒤를 넘겨서 같이 이 부속물을 통해서 제가 또 어떻게 복습해야 된다라는 것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일단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본질적인 이야기. 여러분, 우리 논리추론이라든지 콤단문 문법은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되죠. 얘는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문제 자체를 외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 자체를 외워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독해는 제시문을 외우면 돼? 안 돼. 선지를 외우면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문법과 독해는 복습 방법, 공부 방법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발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원서 접수 날짜 나와 있거든요. 9급 국가직입니다. 2월 3일부터 2월 7일인데요. 참고로 요거는 우리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때 이 시즌 되면은 역공이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다 멈추세요 이러면서 만약 접수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고 있는 공부 다 제쳐두고 접수하라고 미친 듯이 공지를 때리는 그런 접수 날짜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거나 캘린더에 미리 써놔. 제가 막 난리를 칠 거긴 해요, 단톡방에서. 근데 진짜 이거 놓치는 친구들 은근히 많아. 그래서 2월 3일부터 2월 7일 요때 여러분 꼭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필기입니다. 필기. 우리 국가직 필기 언제예요? 4월 5일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5일이니까 3월 달은 아니잖아. 솔직히 이 날짜는 너무 마음에 드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아주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4월 5일이라는 거 잘 새겨서 좀 스케줄 할 때 반영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시험 시간 변경 안내 요거 그대로 인사혁신처에서 공지한 자료인데요. 자, 이제 기존에 여러분 우리 잠깐만 교실에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 9시 20분. 그렇다고 진짜 9시 20분에 들어가기야? 그러지 말고 한 9시 10분 정도는 미리 좀 들어가서 의자 같은 거, 책상 같은 거 삐그덕대지 않는지, 그 주변에 진상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되고, 화장실도 좀 미리 가지고,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 아는 걸 가져가야 돼. 모르는 거 가져가면 큰일 난다. 시험 현장에 알고 익숙한 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조금 마음 편하게 해야 되니까 한 9시 10분 정도에 들어가 주시는데요. 시험은 언제 시작돼요? 그치, 10시 정도에 시작이 돼요. 그 전부터는 뭐 신분증 검사라든지 수험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10시부터 보통 100분이어서 11시 40분까지 시험이 완료되는 걸로 갔었죠. 근데 이제는 국어, 영어 각각 몇 분씩 5분씩 연장이 되어서 자, 10시에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11시 50. 야, 근데 이거 있잖아. 되게 어려워진 거야. 왜냐면 100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둘 다잖아. 사실 100분 동안 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몇 분이 늘어난 거야. 10분이 늘어났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1월 달부터는 공부를 할 때도 우리 지금 자습실에서 이제 50분 정도 공부하고 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몇 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노력? 110분 정도는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좋은 습관이 생겨서 실제 시험에서도 진득하게 110분 동안 폭발적인 집중력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연습은 한 1월 달부터라도, 지금부터 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부터 하면 너무 지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내년부터 요 110분 동안의 그 공부, 집중 유지하는 연습 훈련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우리 가볼게요.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옆부분에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요거 봐도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실 독해 유형에서 정말 제대로 유입이 된 게 강화 약화 유형이죠. 해당 이론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또 플러스 뭐도 있어. 그치? 관련이 없는 사례인지 요거를 물어보는 강화 약화 유형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발문에 뭐라는 단어? 평가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문을 외우게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발문이 중요하게 안 중요하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발문이야. 그래서 근데 또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잖아? 그럼 발문을 또 그지같이 그냥 막 이렇게 읽은 다음에 제시문도 첫 부분을 여러분이 잘 뽑아서 읽어야 되는데요. 첫 부분도 어떻게 읽어? 막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발문 읽는 방법도 굉장히 중시할 겁니다. 발문에 평가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강화 약화구나 라고 가주시고 나 물어볼게. 제시문으로 가요? 아니면 선택지로 가요? 선지로 가. 선지 처음부터 읽어요? 아니면 대상을 먼저 뽑아요? 대상을 먼저 뽑고 몇 개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 디테일한 독해 공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트형 독해 플러스 어휘. 원래 세트형 문제가 없었다가 2025년에 새롭게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자, 이거 제시문이 일단 길어. 근데 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제시문이 길어봤자야 솔직히 700에서 정말 많으면 800자 정도거든요. 보통 공시가 500에서 600자야. 그러니까 100자 정도 느는 그런 제시문이니까 너무 늘어났다고 겁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비교적 긴 제시문에 자 문제가 몇 개 연결됩니까? 2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보통 내용일치 혹은 강화 약화가 나올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지시대상 추론이 나오거나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어휘 문제도 문맥적 의미 추론인가 아니면 고유 한자어인가 그거 이제 나눠서 나누는 건데 자, 이 유형에 따라서도 문제를 푸는 순서가 달라지게 돼요. 이 부분들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푸시면 안 되고요. 독해 공식에 따라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문학 독해 결합형 그리고 문법 독해 결합형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직 7급에 문법 문제가 정말 적게 나오긴 했는데요. 아예 안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자, 뭐 나왔게? 뭐 나왔게? 선생님 저 어떻게 알아요? 사이시옷. 아이 내가 사이시옷 중요하다 그랬잖아. 실제로 우리 콤단문 문법에 있는 그 유형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이래. 이번에 문법 독해 결합형이 나오게 된다면 지엽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진짜 큼직해서 나올까요? 진짜 큼직해서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에 문학 독해 결합형, 문법 독해 결합형도 문제를 꽤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넷째입니다. 화법이 또 엄청 바뀌었죠. 여러분 말하기 방식을 옛날에는 되게 쉽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대화 참여자의 그 이름도요. 너무 귀염뽀짝. 수빈이 막 이런 거 있잖아. 하은이 막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그 이름들도 뭐로 바뀌었어? 가불병정으로 바뀌었고요. 물어보는 포인트가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수렴을 했어. 어떤 걸 물어보냐? 의견이 대립하는지, 대립하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2023년부터 이상해졌다 그랬잖아. 어떤 토픽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혹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제3의 입장을 취하는지 입장을 여러분이 굉장히 분명하게 봐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가 없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랬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화법 문제는요 빠르게 푸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유형에서의 화법 문제는 빠르게 풀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지엽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문서 문장 고쳐쓰기 얘는 무조건 나와요. 공문서 문장 고쳐쓰기는 심지어 20문제 중에 몇 번 문제 1번에 나온다니까? 그 여러분 알죠? 1번 문제에서 절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안 좋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 공문서 문장 고쳐쓰기에 이제 여러분이 팍 들어가야 돼. 그냥 자신 있게 이걸 골라야 2번 들어갈 때도 느낌이 막 걱정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문장 고쳐쓰기도 제가 암기해야 되는 정말 최소의 이론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6째고요. 나머지 2025년에도 유지되는 2024 출제기조 버전들. 여러분 이게 저는
1차 샘플만 봤을 때는요. 2025년의 유형들만 공부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2차 샘플에 2024년 버전이 나왔어요. 그것도 몇 문제? 2문제. 중심 내용 추론하는 문제가 2문제가 추가돼서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중심 내용은 나올 거야 무조건.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2024년에 나왔던 유형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서 제가 2024년 출제기조 버전들 중에 나올 법한 것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 특히 초시생들은 아예 2024를 모르잖아. 그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어마무시하게 당황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나올 것 같은 2024 출제 기조 버전들도 넣어는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필독이 있는데요. 조금만 쉴까요, 우리? 10분 정도 쉬고 제가 복습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쉬고 이거 OT는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오세요. 근데 요것도 오래 안 걸려. 오래 안 걸릴 거야. 네, 자 우리 이어서 자 이거 독해를 어떻게 복습하는지를 알고 해야지 또 내 맘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자, 그래서 같이 자 콤단문 독해편으로 단기 합격하는 방법, 복습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웬만하면 어디에다가? 포스트잇 혹은 공책에다가 푸세요. 왜냐면 문제를 여러분이 그냥 빨간 펜으로 데스노트 마냥 표시하면은 그 다음에 풀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포스트잇이나 공책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2번이 답이야 라고 표시를 했는데 보통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4개 중에 몇 개가 남지? 2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4개 중에 헷갈리는 게 2개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 헷갈려. 3번도 헷갈려요. 그런 경우에는 2번만 써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괄호 여시고 자, 헷갈리는 선지 있지? 요거를 하나 더 써주세요. 그럼 이제 나중에 요게 틀리든 맞든 간에 요거 무조건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오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맞았더라도요. 사실 이게 긴장된 시험 상황이었다면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독해 능력이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확실한 답을 쓰되 헷갈리는 답이 있었다면 반드시 괄호 열고 써주신 후에 내가 왜 얘를 잘못 생각했는가 요것에 대한 고민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오답 노트 할 땐 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해준다? 애매한 선택지까지도 같이 오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넘어가서 자 1번이에요. 여러분 우리 콤단문 독해 강의에서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당일에 바로 복습을 하시는데요. 복습을 하라는 그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시문을 외운다거나 선지를 외운다거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 독해 능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제시문을 외우거나 답을 외우는 식의 복습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뭐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거야. 독해 공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순서로 읽어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설명 방식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자, 선지 먼저 읽어요? 제시문 먼저 읽어요? 제선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 제시문부터 읽기보다는 말하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선지가 기준이거든. 그래서 선지 먼저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런 순서 같은 것들이 있죠. 요런 순서를 외워. 근데 이 제시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방법을 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읽어야 되는지 각 유형별로 선지는 또 읽는 방법이 다 달라요. 선지를 읽어내는 방법들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고 또 어떤 거 외우셔야 되냐? 문제 유형마다 제가 짚어드릴 건데요. 어떤 유형은 빠르게 풀어야 되는 유형이 있고 어떤 유형은 느릿느릿하게 풀어야지만 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전부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그 나눠드린 거를 복습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어 설명 방식 문제야. 그러면 이거 빨리 풀어, 느리게 풀어?
아, 이건 빨리 푸는 거였지? 혹은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이거 빨리 풀어, 느리게 풀어. 느리게 풀라는 거지? 강화 약화 문제야. 느리게 풀라는 거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속독. 진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카톡보다 더 빠른 게 카페야, 카페. 카톡은 이게 업무 카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려가게 되면은 제가 2주 후에 2주 후에 이렇게 보도 깜짝 놀라서 제가 답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카톡보다는 우리 사이트보다도 사실 카페가 가장 빠른 그런 수단이고요. 속독은 사실 지금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자, 속독은요, 하지 마세요. 잉? 자, 지금은 속독을 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 정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정독이 되면 그제서야 속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1월 달부터 무슨 시즌입니까? 동영 시즌이죠. 속독이라고도 말할 것도 없어 사실은. 동영 시즌 때 나 이제 속독이란 말 안 쓸 거야. 속독은 할 수 없어요. 속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막 틀려. 문제를 엄청 틀린다고요. 속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답률도 올라가요. 이런 걸 우리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추론에서 비례 반비례 진짜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속독은 절대 하시는 게 아니고요. 동영 시즌 가서는 난 이걸 속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 거야? 시간 훈련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속독이라고 하지 않냐면요. 우리 동영 시즌 되면은 완벽한 형태의 20문제, 실제로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한 비중이랑 똑같은 모의고사로 시험을 매번 치를 건데 이때 시간 훈련을 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0문제 중에 18문제가 뭐라 그랬죠? 독해라 그랬지. 그랬을 때 이 독해 문제 중에서도요. 빠르게 풀 수 있는 유형과 뭐가 있어요? 느리게 풀어야만 하는, 지엽적으로 풀어야 하는 유형들이 이 18문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 속독을 해야 돼? 아니면 유형마다 달리 가야 돼? 이거는 유형마다 달리 가야 돼요. 여러분이 속독을 하실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속독을 하면 안 되는 유형인데 자꾸 속독을 해서 그래. 그러니 제가 지엽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과 아니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읽어도 되는 유형들을 나눠드릴 테니 자, 우리 이 동영 해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형은 빠르게 풀었어야 돼요. 느리게 풀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빠르게 풀었었다는 요 유형에서 뭘 절약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이걸 어디에다 써야 되는 거야? 느리게 풀어야 되는 유형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속독이라는 말이 아니라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시간, 훈련,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 빠르게. 그걸 절약한 걸로 뭘 쓰는 것이다? 지엽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에다가 시간 투자하는 연습을 미친 듯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능해, 불가능해? 지금 동영 시즌 아니죠? 지금은 유형별로 공부하는 시즌이지 모든 유형을 몰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속독하지 마세요. 뭐 합시다? 정독을 합시다. 정독.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갈 건데요. 나머지 문제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문제들은요. 5문제에서 10문제를 묶어서 푸세요. 제가 가끔 한 문제 풀고 답 보고 한 문제 풀고 답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시험장에서 한 문제 풀고 답 볼 수 있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5문제에서 10문제씩 끊어가지고 집에서 한꺼번에 푸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오답은 이 독해 유형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 선택지에서 장난치는 게 정해져 있지. 예를 들어 제일 좋아하는 거 비교, 혼동의 오류, A보다 B인데 B보다 A라고 했거나 아예 비교를 안 했는데 갑자기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한다거나 요런 오답 패턴 혹은 극단의 오류 혹은 또 뭐 있어요? 미연급의 오류가 사실 진짜 많이 나오지. 요런 오류 패턴들을 여러분이 외우셨으면 알게 돼. 아, 내가 뭘 되게 판단을 못하는구나. 언급의 오류를 잘 못 찾는구나. 그럼 이 미연급의 오류를 찾기 위해선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즉 결과로 복습을 해야 돼요? 아니면 과정을 오답해야 돼요? 과정을 오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 나 미연급의 오류를 잘 못 찾네.
그래서 방법을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미연급의 오류는 뭐로 가야 되는데? 속어법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속어법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과정적인 부분들의 오류를 잡으시는 것이 오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고 과정에 오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비약적인 추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어떤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자꾸 자기 맘대로 특수 상황을 설정해. 특수 상황을 설정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여기까지 추론하면 틀린다는 거구나 라는 그 라인 있지? 그 라인을 설정하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본인이 많이 틀리는 유형을 일단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는 독해 유형 뭐야? 순서 배열. 이거 무시하게 틀리시잖아요. 순서 배열이라는 요 유형을 못한다 그러면 순서 배열 파트가 나왔을 때는 미친 듯이 조지셔야 되고, 하프나 일일모고의 순서 배열 나오면 더더욱 집중해서 푸셔야 되겠다. 요런 것들 여러분이 세워주시는 게 좋고요. 자주 일어나는 사고 오류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너무 좋은 이야기 해줄게. 우리 콤단문 문법은 회독하셔야 되는데 콤단문 독해는 회독이 절대 필요가 없어요. 아니, 회독해서 제시문 외우려고요? 제시문 외우면 그 제시문이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콤단문 독해라는 교재는 정말 말 그대로 훈련용일 뿐이지 회독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가볍게 훈련한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회독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과 특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대표, 출조포, 발문 체크라는 구성과 특징 가볼게요. 자, 여러분 사실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문입니다. 요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발문을 외우셔야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이제 방향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예 발문을 모아놓은 섹션을 첫 번째 단원을 개관할 때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 출조포 개관입니다. 여러분 개관은 이렇게 갈 거예요. 빈줄 정도, 이 유형이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지 빈줄 정도와 중요도를 언급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을 때 어떤 단원이 특히 100% 나올 단원이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는 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조포 독해 이론인데, 자, 여러분 출조포 독해 이론은 여러분 솔직히 독해 이론은 암기할 게 많아요, 적어요? 솔직히 적죠. 문법이나 논리 추론보다는 적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틀려서 그래. 예를 들어 직접 발화, 간접 발화.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직접 발화, 간접 발화에서 가장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여러분 이거 어때?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직접 발화인지 아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랑 밥을 먹는데 우리가 너무 살이 찐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장님한테. 이제 밥을 좀 안 먹는 게 맞지 않겠니? 자, 여러분 이거는 직접 발화야, 간접 발화야? 봐봐, 이게 직접 발화라고 하는 친구들은 독해 이론이 지금 외워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선생님 되게 명시적이잖아요. 밥을 먹지 않겠니? 이제 그만 먹겠니? 라고 하면 내용 자체가 진짜 명시적이어서 직접 발화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화법에서 말하는 직접 발화, 간접 발화는 아예 다른 거야. 명시적이냐 명시적이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종류와 실제 그 문장을 발화한 사람의 속의 의도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 먹지 않겠니? 자, 이것은 의문문이지만 속의 의도는 뭐예요? 그만 먹어라. 명령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내용이 명시적이더라도 간접발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즉, 배우지 않으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해 유형들을, 독해 이론들을 정말 최소한으로 제가 독해 이론에다가 넣어 놓을 겁니다. 많지도 않아.
내용이 많지도 않아. 정말 최소한으로 제가 줄여드렸으니까요. 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단계별로 모든 유형에다 넣었습니다. 독해 유형별로 제가 독해 공식을 단계별로 넣어놨는데요. 빨리 푸는 역공 전략이라고 해서 넣어놨으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전략을 보는 것보다도 디테일이 생명이잖아요. 제가 더 디테일하게 공식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포인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별표 치세요. 4번의 별표. 독해 공식을 알려드리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요. 콤당문 독해 핀포인트에 집중하셔야 돼요. 봐봐. 문법은 출조보 섹션에 제가 몰빵하라 그랬죠. 근데 독해는 그렇지 않아. 핀포인트에 몰빵을 하셔야 돼요. 방법론적인 것에.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2024 버전 유지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유지되는 것들은 제가 핀포인트에서 기존 출제 유지 2024 버전으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완전 신유형으로 100% 나올 것 같은 아이들은 신유형 2025 버전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는 봐야 돼.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건 안 넣었어요. 다 나오는 것만 넣었으니까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역공 퀴즈. 제가 여러분들 특히 문장 고쳐쓰기 있지? 근데 문장 고쳐쓰기 공공언어 바로쓰기랑 그 다음에 합격자들 연수 프로그램에서 또 배워요. 그거 봤더니 나올 게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조사에서 장난친다 그러면 조사 2개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무조건 뭐 나온다 그랬어요? 병렬, 관계의 오류, 대등병렬 그거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요런 나올 것 같은 것들만 제가 퀴즈로 정말 최소화해서 정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 부분들도 자 역공 퀴즈에 넣어놨고요. 또 서술 방식 같은 것들도 독해 이론을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잘 외웠는지 이런 것들을 역공 퀴즈라는 섹션에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훈련. 선생님 기출문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유지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유지되는 정말 유의미한 2025년에 맞닿아 있는 기출들만 선별했어요. 선별한 기출들은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솔직히 말할까? 내가 낸 문제보다 기출이 더 좋아요. 그게 사실은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 출제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아예 안 푸는 건 위험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2025년에 나올 것 같은 기출들만 제가 기출훈련에 뽑아서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기출이라고 하더라도 2025년이랑 정말 맞닿아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닿아 있는 문제를 저희 연구소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었고요. 그걸 맨 뒤에 문제훈련이라는 파트에다가 알차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숙제할 때 뭐 잘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훈련. 제가 알려드리는 독해 공식대로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훈련 별표 치세요. 7번. 그리고 쓰세요. 습관 X 쓰세요. 내 습관대로 풀면 안 되고 그날 혜선쌤이랑 풀었던 그 방식 그대로 푸셔야 돼요. 순서도 맞춰서 선지도 읽으라는 대로, 그리고 객관적 근거를 찾는 방법 또한 혜선쌤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사견이 없어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정답 해설도 굉장히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메타인지 독해 숙제 관리라는 요 부속물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인강 친구들 용이다. 참고로 제가 회독이라고 넣어놨긴 했지만 회독 안 해도 돼. 얘는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회독이 그닥 필요가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